입장권. 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도쿄의 대표 관광지 도쿄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랜드는 디즈니랜드 파크와 디즈니시로 나누어져 있는데 디즈니시는 방문한 적이 있어 이번엔 파크 쪽을 가보았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처럼 인파는 아주 북적였지만 그래도 많이 크지 않은 규모의 디즈니랜드 어플을 통해 유료 무료 패스를 적절히 활용해서 디즈니시나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비해 체력 소모가 덜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8시간 체류 중 9가지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진 모르겠지만 저는 체력이 가장 좋은 입장대 가장 스릴이 있는 놀이기구를 선택합니다. 그렇다고 알려진 빅썬더 마운틴은 엄청 빠르다기보단 에버랜드의 비룡열차 정도의 스피드였습니다. 그래도 열차가 두세 대씩 운영되고 한 번에 많은 인원이 탈 수 있어 오래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었습니다. 워밍업으로 좋은 놀이기구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고 싶어도 당첨이 돼야 볼 수 있다는 미키의 매지컬 뮤직월드. 디즈니랜드 어플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떨어지면 첫 타임 공연만 현장 웨이팅을 받는다고 해서 간절하게 빌고 바라고 빈 결과 운이 좋게도 당첨이 되었습니다. 25분간의 실내 뮤지컬 공연으로 디즈니 캐릭터들이 나와 노래에 맞춰 춤도 추고 연기도 펼치는 뮤지컬입니다. 디즈니 러버들의 심금을 울리는 OST를 빵빵한 스피커로 들을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촬영이 불가, 마음속으로만 고이 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느덧 점심시간,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알림모찌로 유명한 식당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찌뿐만 아니라 식사료가 꽤 괜찮았습니다. 우선 디즈니랜드에서 보기 힘든 아메리카노를 판다는 큰 장점, 그리고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한국인에게 놀이공원, 특히 해외 놀이공원은 보통 음식이 부실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카레라이스 등 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맛도 놀이공원 음식치곤 꽤 괜찮았어요. 할로윈 시즌 메뉴로 나온 그레이프 보드카 음료도 술맛이 세지 않고 상큼 달달한 포도에이드 같았습니다. 모찌는 초코, 딸기, 바닐라 맛으로 무난한 맛입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의 팝콘은 하는 데마다 맛이 다 다른 거 아시나요? 카라멜 맛, 밀크티 맛, 밀크 초코 맛, 부추 맛, 카레 맛 등등 팝콘 매건마다 파는 맛이 다 다르게 써져 있는데 이 플라즈마 레이즈 디너 앞의 외건은 화이트 초콜릿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맛 정말 맛있었습니다. 팝콘 먹으며 가는 길이 시끌벅적하길래 보니 펼쳐진 디즈니랜드의 주간 퍼레이드. 멀리서 봤지만 여러 캐릭터들을 볼 수 있었어요. 공주들과 코코, 잉크레더블, 베이맥스, 미키와 친구들까지. 입장하자마자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면 부지런함과 인내심과 그리고 땡볕을 견딜 양산이 필수여 보였습니다.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놀이기구도 놀이기구지만 실내 공연이나 퍼레이드로 그 콘텐츠에서 받았던 감명을 다시 듬뿍 느끼려는 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스타투어즈 더 어드벤처스 컨티뉴입니다. 요거는 4D 체험형 어트랙션입니다. 3D 안경을 끼고 주르르 앉으면 앞에 스타워즈 캐릭터 실물 로봇이 등장하고 화면과 함께 의자가 더럭더럭 움직이며 캐릭터와 함께 무사히 악당들의 소굴에서 빠져나오는 스토리입니다. 1호로 진행되기 때문에 스토리의 완벽한 이해는 어렵지만 탈출을 성공하려 고군분투하는 로봇이 귀엽고 몰입도도 꽤 높아 재밌었습니다. 한 번에 40명가량 입장하기 때문에 많이 안 기다리고 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도쿄 디즈니랜드 파크의 부동의 1위 놀이기구 미녀와 야수입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유료 패스, 즉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 DPA는 도쿄 디즈니랜드 놀이기구 중 단 2곳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녀와 야수이며 가격은 인당 2만원 정도. 빨리 탈자 돈을 내라 라는 자본주의에 저희 부부는 굴복해버렸습니다. 미녀와 야수는 기본 대기시간이 2시간일 정도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체력을 산다는 느낌으로 구매해버렸습니다. DPA는 무한정 판매되는 게 아니라 독이 소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날에는 아싸리 미리 사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놀이기구를 타기 전 미녀와 야수 영화에서처럼 왕자는 어떻게 야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미녀는 어떻게 야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어두스름한 공간과 캐릭터의 실제적인 모습이 금방 미녀와 야수의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こんにちは。あなた誰なの？この城の主人だ。顔を見せて。
이런 식으로 배경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보고 나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미녀와 야수 속 찻잔에 탑승합니다. 한 찻잔에 9에서 10명 정도씩 앉고 5개 정도의 찻잔이 한 번에 입장합니다. 가장 먼저 펼쳐지는 곳은 성의 식당입니다. 디어 게스트가 들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린 손님만을 기다렸어 하는 커트러리들의 환호와 함께 롯데월드 코브라컵 마냥 컵은 돌고 돌고 돕니다. 시작부터 현란한 불빛으로 격렬하게 환영해주는 공주 파티에 나도 모르게 와 하며 보는 디너쇼였습니다. 다음은 미녀와 야수가 썸을 타기 시작한 눈밭신입니다. 컵도 도롱도롱 귀엽게 분위기를 타면서 미녀를 보여줬다 야수를 보여줬다 뱅글뱅글 설레는 기류를 탑니다. 그렇게 잘 돼가나 싶을 무렵 아픈 아버지를 걱정한 미녀가 야수를 떠나고 성에 야수가 산다는 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빌런의 칼에 맞은 야수가 죽어갈 때쯤 미녀가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난 왕자님과 함께 어트랙션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한 가지 디테일한 포인트는 이전까진 찻잔이 좀 격동적으로 움직였다면 여기선 블루스 추듯이 살랑살랑 흔들어줍니다. 공주님 왕자님이랑 같이 덩실덩실 같이 추는 기분이에요. 이 공간만 2분 30초 가량을 머무는데 조명이 분홍빛이었다 샹들리에 빛이었다 저녁빛이었다 점점 바뀌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찻잔을 타고 너무 돌아서인지 이때부터 약간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정신 좀 차릴 겸 시원한 걸 타러 갔습니다. 롯데월드 후룸라이드 같은 워터라이드 어트랙션입니다. 귀여운 동물들의 스토리를 따라가며 4번 정도 떨어지는데 보트를 타면서 보는 내부 공간이 너무 귀엽고 역시나 이러라 스토리를 완벽히 이해하긴 힘들지만 놀이기구 자체가 꽤나 재밌습니다. 잘 나왔는데? 다음은 미녀와 야수와 함께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각광받는 푸의 허니헌트입니다. 무료 패스인 40주년 패스로 빠른 입장했습니다. 디즈니랜드 어플에서 선점만 하면 거의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 수 있어 유용한 패스입니다. 푸의 허니헌트는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놀이기구인 만큼 대기 구간부터 남달랐습니다. 마치 동화책을 뚫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디즈니 감성을 제대로 느끼게 해줍니다. 꿀단지에 4명씩 타고 출발! 본격적 동화책 속으로 슝 들어갑니다. 이야기는 어느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꿀에 환장하는 곰돌이 푸가 꿀을 찾겠다고 풍선을 타고 날아가며 시작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티거의 난 점프도 잘하지 하는 노래와 함께 방바라방방 댄스에 합류하고 깐족거리다 벌집에 말려버린 티거가 살려줘 난 꿀 안 좋아해 코끼리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하면서 코끼리는 꿀도둑 꿀 하면서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한 생각이 꿈에 나오잖아요. 푸도 꿀도둑 꿈에 말려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컨셉이야? 무슨 내용이야? 한참을 빙글빙글 돌다가 푸가 잠에서 깹니다. 풍파 끝에 다행히 꿀밭을 발견한 푸씨. 이렇게 푸는 풍선을 타고 날아가 좋아하는 꿀을 실컷 먹어서 행복했다라는 내용의 동화였습니다. 나오면 바로 푸 굿즈들이 차라락 있습니다. 곰돌이 푸 캐릭터만 알지 스토리는 잘 몰랐는데 약간 병맛의 컨셉도 느껴지면서 아기자기한 맛도 아주 이분한 난이도가 낮아서 아이들과 타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스릴이 필요한 저에겐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정글 크루즈입니다. 이것도 아이들과 탈만한 놀이기구였습니다. 스태프와 함께 정글 탐험을 하는데 스태프의 연기와 함께 보게 됩니다. こんにちは。はい、こんにちは。私はこのイラワジ号の船長内山です。冒険に出発する準備はできていますか？ジャングルには危険がいっぱい。何が起きるかわかりません。そんなジャングル探検の強い味方がこれ。何かあった時はきっとこの 정글에 가면 코끼리도 있고 침팬지도 있고 라이온킹도 나오네요. 아주 정교한 로봇들로 만들어진 정글 사파리입니다. 어른의 입장에선 엄청 재밌진 않지만 한 번에 많은 인원이 탈 수 있어 대기도 짧고 나름 쉬엄쉬엄 탈 수 있는 놀이기구였습니다.
다음은 앉아서 관람하는 스티치 공연. 사실 다른 놀이기구도 그렇지만 이건 더더욱 그냥 로봇쇼를 보는 것 같아 별로였어요. 스티치가 나올 때는 잠깐 귀여웠는데 뭐 그냥 잘 만든 로봇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놀이기구 캐리비안의 해적입니다. 이건 주인공 잭 스페로우가 마지막에나 제대로 등장한다는 사전 정보를 듣고 실망했지만 캐리비안의 해적을 너무나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분위기라도 느끼러 타봤습니다. 그런데 이 어트랙션과 연결되어 있는 식당이 있다는 것, 이 블루바이오 레스토랑에서 옆에 놀이기구 배가 지나가는 걸 보며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시고 보고 이 영화 속 분위기를 느끼며 저기 앉아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 보였어요. 그리고 모든 캐릭터가 일어를 하는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영어 보이스를 들을 수 있어서 원작 분위기가 제법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알 수 없는 해적들만 나오다가 마지막에 잭 스페로우가 얼굴을 비춥니다. 캐릭터들만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놀이기구는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찐이라던데 언제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저녁이 된 디즈니랜드. 우리는 이날 불꽃놀이보다는 맛있는 저녁이나 먹고 싶어 일찍 나가기로 합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제 느낌은 스릴을 원하는 성인들보단 아이를 동반한 가족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즈니스러운 연출, 기술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약간의 스릴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저희에겐 도쿄 디즈니시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도쿄 디즈니시를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일찍 나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야간쇼를 꼭꼭 보고 오셔야 해요. 디즈니 본토인 LA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더 멋지고 감동적인 공연입니다. 디즈니시를 가시는 분들은 정말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